네, 외국인 매도세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국내 증시에 관한 전략들 오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대표님의 인사이트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좀 재미가 없기도 하고 참 답이 없다,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립니다. 어떻게 시장 보고 계실까요? 네, 워낙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엔 다른 나라 비해서 지금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좀 팽배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또 다른 나라의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루하루 어떤 소식에 따라서 불안도가 유난히 좀 많이 느껴지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양시장 모두 매도세를 보이면서 수급적인 부분들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불안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엔비디아 그리고 ASML 이런 부분들 우리가 AI 반도체 관련돼서 오히려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의 움직임을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AI 성장 성에 대한 부분들을 일시적으로는 살짝 우려감을 표시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바로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소식이 하나 딱 나오면 그와 관련돼서 굉장히 극복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업의 실적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이슈가 우리나라 증시를 좀 때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다 보니 거래 대금도 많이 급감을 한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체력이 많이 좀 약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언가 우리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트리거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결국 그 키의 열쇠는 수급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외인의 매수세가 좀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은 좀 시장에 있어서 우리 투자자들도 공격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보다는 일단 좀 외국인의 수급이 단단하게 돌아오는지 그런 여부들을 항상 좀 체크,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또 외국인 수급에 관한 이야기들을 안 할 수가 없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저 얼마 전에는 조금 돌아오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좀 풍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돌아오는 듯하다가 다시 떠나가 버리니까 참 저희도 시장에서 희망을 갖다가도 금방 또 힘이 빠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요인들의 키를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할지도 좀 궁금한데 일단은 첫 번째로 조금 반도체 이야기를 또도체다라고 하죠, 저희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기사 하나를 또 같이 읽어봤는데 이제 블랙엘의 이제 생산에 관해서 차질이 생길 것이다, 지연이 생길 것이다, 약간의 오류가 발견됐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이게 오히려 삼성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 뭐 또 다른 기회로 잡아볼 수 있을까라는 내용들이 조금 나오고는 있거든요. 정확히 우리가 이 내용들을 어떻게 조금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삼성전자 쪽에서는 좀 좋을 수 있는 이슈는 맞는 것 같아요. 가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납품 차질에 대한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 쪽과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라는 쪽은 분명히 좋은 이슈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오늘 주가 흐름은 또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승으로 맞아요. 자리를 잡아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져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TSMC의 의존도를 점점 줄이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는 건 향후에 좀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니고 또 TSMC 대비해서 20~30%의 할인율을 목표를 할인해서 가격을 결국엔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다는 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어서 수익성장 측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사안인 것 같고요. 좀처럼 돌파구가 없었던 삼성전자에게는 뭐 향후의 수익성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산기를 또 두들겨 보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투자자들의 심리의 일부는 좀 되살려 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나왔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워낙 그동안 HBM3E에 대한 부분도 컬 테스트에 대한 실패 여부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오히려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역시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는구나라는 인식이 확실히 박혀서 그런지 몰라도 좀처럼 주가 흐름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요.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또 압력을 보이는 걸 보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좀 더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불안한 심리가 좀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기술력에 관해서 계속되는 의문점들이 조금 남는 거는 사실이고요. 또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탄력은 역시나 없습니다. 이제 계속되는 탄력들이 줄어들고 있고 외국인도 27거래일째 매도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시점이라서 우리가 조금 또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회사이긴 하지만 또 객관적인 수치들로 봐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오늘 빨간불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 하이닉스에 관해서도 증권사들이 최근에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7개의 증권사가 하향 조정했고 반면에 상승으로 바라보는 증권사들도 있었는데 대표님 개인적인 생각들은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좀 더 탄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뭐 기술적인 분석으로 우리가 모든 거를 평가하기에는 또 그쵸, 그렇기는 네. 하지만 오늘 121선 기점에 전전 거래일도 그랬고 그전 거래일 오늘까지 포함을 해서 계속해서 저항을 좀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TSMC 실적 발표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는 일정들이 또 있잖아요. 물론 기간은 좀 길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영향력을 크게 줄 거라고 보는데 특히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3분기 실적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엔비디아도 오늘 그 드라켄 밀러라는 사람이 맞아요. 엔비디아를 1분기 때 판 거다 후회한다. 후회한다고 했어. 네, 맞아요. 후회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적당한 가격이 오면 그러니까 또 좀 빠지면 나는 맞아요. 또 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하면서 엔비디아는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또 CT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지금 HBM 관련돼서 공급 강의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좀 불식시켜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HBM 관련해서는 생산량 증가가 여전히 제한적일 거고 그러면 계속해서 타이트하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은 2025년까지 이어질 거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마이크론의 수율이 너무 낮고 왜냐하면 마이크론도 이제 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HBM 관련돼서 물론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점유율을 크게 차지를 하고 있지만 또 마이크론도 어느 정도 다 발을 담그긴 했는데 여전히 수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HBM 지금 다음 세대 4에 대해서도 수율이 아직까지는 낮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근거를 토대로 HBM 관련돼서는 여전히 좀 타이트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건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121선의 돌파 여부가 이번에 TSMC 실적 발표 이후에 많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는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의 모습, 지금 2, 3거래일 동안의 모습을 보면 시장도 과연 실적 발표 이후에 이 해석을 어떻게 할까? 맞아요.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적이 잘 나와도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심리적인 부분들이 무너지거나 하는 경우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 해석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좀 눈치 보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긍정의 시그널 자체도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만약에 진짜 괜찮다, 좋다고 하면 보유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조금 더 보유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도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